안녕하십니까. 나폴리 교도소장입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심을 축하드리며 신입 교도관들에게 배부되는 필히 알아야 하며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어 사전에 미리 전달드립니다. 아래 나오는 수칙들은 우리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며 사실관계를 떠나서 외부로의 유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폴리 교도소는 약 2,000명의 수용 규모와 100명의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교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교도소 내부의 노출을 막기 위해 구글맵, 네이버 지도 등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상 저희 교도소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 보인다면 저희 교도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도소는 몇몇 다른 은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큰집, 학교, 국립호텔 등 뒷세계에는 다른 말로도 표현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죄수 번호에 4 또는 6이 들어간 번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4나 6이 들어간 죄수 번호를 받은 수감자들은 예외 없이 전원 사망하였고 4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후 4와 6을 죄수 번호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도소 내부에 세무교단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일 발견하실 경우 교도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도관들은 기본 3인 1조로 행동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눈을 가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면 다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 교도소의 교도관들의 복장은 남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붉은색 또는 짙은 갈색의 옷을 입은 교도관이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십시오. 어느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기도가 닿기를 바라십시오. 여덟 번째, 교도소 입구에는 더 밝은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읽었을 때 머리가 아파온다면 함께 움직이는 교도관들에게 교도소 내의 종교시설로 가고 싶다고 요청해 주십시오. 교도관들은 이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수감자들의 죄수 번호는 범죄의 무게에 따라 색이 다릅니다. 경범죄는 하얀색, 중범죄 이상은 노란색, 사형수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도소에는 사형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죄수 번호는 보일 수 없습니다. 만약 빨간색 죄수 번호를 단 자가 보인다면 선임 교도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목숨까지 잃은 그들은 여러분이 누가 됐든 항상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교도관 중에는 김중석이라는 교도관은 없습니다. 이가 말을 걸어온다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그가 하는 말에는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5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인원들은 현재 정신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11번째, 각 방 TV의 채널은 1개뿐이며 채널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처음 보는 채널이 재미있다는 소문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들리곤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경우 교도관들은 하루 동안 TV 시청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체 패닉을 막기 위함입니다. 12번째, 만약 벽에서 무엇인가 긁는 소리가 들린다면 CRTP 및 교도관 전원을 동원하여 건방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만일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번째, 저희는 흉악범 몇 명을 대상으로 교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중 옷에 크게 검은색 X가 쳐진 죄수는 특별 프로그램을 완수한 죄수이며 이미 퇴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흉악범이 아님에도 이렇게 적힌 쪽지를 건네는 수감자가 있다면 선임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14번째, 방에는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같은 인원이 있습니다. 다른 방보다 유난히 인원이 많은 방을 보았더라도 무조건 무시하십시오. 간혹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15번째, 수감자가 취침 시간에 과할 정도로 웃고 있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땐 방문 옆에서 한두 번의 경고를 주십시오. 다만 그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16번째, 가끔 눈이 풀린 탈옥수가 한밤중에 붙잡히곤 합니다. 해당 탈옥수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발음이 명확하진 않지만 신치읓 이런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도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17번째, 교도소 내부엔 어떠한 쇠붙이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위함이니 이 점 잘 봐주십시오. 식사를 할 때 플라스틱 용기와 숟가락이 아닌 쇠숟가락 혹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수감자를 목격하신다면 바로 압수해 주십시오. 17-1. 다만 압수한 도구에 십자가 혹은 글귀 같은 것이 각인되어 있고 수감자의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인다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날 아침 피곤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18번째, 매년 12월 24일 수감자들이 단체로 폭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권총을 사용법대로 천장에 2발 사격 후 진압봉을 이용하여 진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탄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19번째, 수감자의 신발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브랜드 신발을 착용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수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말을 거는 척 신발을 한번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발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밟는 느낌이 난다면 즉시 해당 수감자를 독방에 수감하여 주십시오. 이후 몸이 재단해서 일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20번째, 교도소의 내부 구조를 완벽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도소는 수감자의 교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 대우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선임 교도관이 되기 전까지는 이 수칙서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오, 뭐야, 민수도 결혼하네. 임마, 이거 속도 위반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 생겼다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다 하고. 이건 또 뭐야, 결혼식장 이용 수칙서? 요즘 메로나 때문에 그런가? 첫 번째, 모미 컨벤션은 7개의 웨딩홀과 6개의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홀은 수용 인원과 규모가 다릅니다. 장소가 작고 수용 인원이 적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거나 다른 홀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A, B홀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홀에는 패백실과 전통혼례실이 같이 있습니다. 패백과 전통혼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A, B홀은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객 중 흰옷을 입고 흰색 국화를 들고 온 사람이 보인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든 가까이 있어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결혼식장에는 신부의 드레스가 아름다운 초록빛을 내는 드레스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신부가 그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유행을 끌었던 초록색의 드레스는 비소가 들어간 파우더로 염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장을 입은 채로 누군가 찾는 듯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남성분을 보신다면 저희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신부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화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주는 꽃입니다. 신부와 신랑 가슴팍에 국화가 있다면 축하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승에서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결혼식장의 하객들 중 부자연스럽게 박수만 치고 얼마 안 되어 나가버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하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들에겐 결혼식을 축하할 목적이 없으며 그저 이 일을 끝내고 보상을 받고 퇴근할 마음뿐입니다. 여덟 번째, 식순 중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 교환식을 하고 축가를 부릅니다. 만약 주례자가 반지 교환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저희 직원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즐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객들 중 유독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 주십시오. 각자의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들의 사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11번째, 결혼식을 잘못 찾아가는 일은 저희 예식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다른 결혼식을 찾아가셨다면 조용히 있다가 결혼식이 끝난 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끝까지 있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끝에서야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12번째, 결혼 마지막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은 머리 사라질 때까지 라고 들린다면 귀를 막고 10초를 세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르고 흔들고 해도 절대로 귀를 막은 손을 떼지 마십시오. 13번째, 식이 끝나고 부부가 된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는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하객들이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시고 같이 손등으로 박수를 쳐주십시오. 14번째, 예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정색 조의 복장을 입고 있고 결혼식장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그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은 주로 결혼식장을 일컫는 말이지만 장례식장도 포함됩니다. 15번째, 축의금이 의무는 아니지만 내지 않으셨거나 혹은 인원에 비해 적게 내셨다면 되도록 뷔페는 드시지 마십시오. 저희 예식장에는 보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16번째, 만약 뷔페에서 식사 중 천장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그들에게 눈을 감고 묵념해 주십시오. 귓가에 고마워라는 말소리가 들린다면 멈춰도 좋습니다. 그들 또한 한때는 온정 많은 사람이었으며 지금은 그저 위로를 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17번째, 뷔페는 바이킹이 약탈한 음식을 한데 모아 나눠 먹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뷔페 내에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면 가능한 빨리 식장을 벗어나십시오. 늦으신다면 다른 이의 뷔페가 될 것입니다. 18번째,
음식을 드시던 도중 종이를 씹는 식감이 들었다면 주변에 있는 휴지에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은 확인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19번째, 다양한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지만 신랑 신부 쿠키라는 이름에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의 쿠키를 발견하셨다면 그 쿠키를 드시지 마시고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20번째, 결혼이란 것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배우자와 함께 보낼 거라고 모두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마친 부부를 보았을 때 둘 사이에 붉은 실이 보이고 끊어질 듯 흔들리고 있다면 결혼식장의 관계자에게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인연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붉은 실인 홍연이 있다 하고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장은 부부를 축복하기 위한 공간이며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바라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위의 안전수칙은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의 미래도 어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예식장이 배부한 수칙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미래의 부부를 위해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수칙서에는 10번과 13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식에 왔으면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표정은 풀고 드리지. 하객들이 뭔 죄다 장례식장 온 사람들 마냥 표정들이 그러냐. 민서 엄마가 오는 길에 다이소 들러서 뭐 좀 사오라 그랬는데. 잠깐만, 뭘 사오라고 했더라. 쌍꺼풀 테이프랑 물티슈, 베이킹소다랑. 근데 다이소 가면은 꼭 쓸데없는 거 하나 두 개씩 사서 나오는데 오늘은 꼭 사오란 것만 사서 나가야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다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이소는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와 편안한 쇼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 안전수칙서를 배부합니다. 이용 전 반드시 수칙서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칙에 나온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께 있고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건물은 총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다이소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의 매장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십시오. 두 번째, 원하시는 물건의 위치를 모를 때는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 직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핑 중 파손된 물품을 발견하신다면 즉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는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로 파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많은 카테고리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종기와 관련된 상품은 판매 혹은 진열해 놓지 않습니다. 종기와 관련된 상품을 보신다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자연스레 지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이 먼저 물품을 추천하는 호객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만일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물품을 추천해주는 직원을 마주한다면 즉시 시선을 땅으로 향한 채 해당 층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금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5%, 카드 결제 시 0.2% 적립됩니다. 구매액에 비해서 적립 포인트가 크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3층 오른편에 원예 코너가 있으며 다양한 식물들과 원예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유난히 진한 붉은 빛을 지닌 꽃이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독을 가진 것들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 화려한 외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8번째, 종종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며 매장을 소란스럽게 하는 남성이 찾아옵니다. 이때 그가 소리치고 있는 상대를 잘 봐주십시오. 만약 직원의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날카롭다면 우리를 위해 그 남자를 쫓아내 주십시오. 9번째, 각 층의 한편에는 완구 코너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많이 없고 대부분 저가의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구성 문제로 파손된 완구가 진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교체해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기억은 자기 장난감에 새 주인이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10번째, 저희 다이소에는 신원불명의 인원이 자주 발견되어 직원에 의해 제지됩니다. 그들은 들어오진 않지만 나갑니다. 그들은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그곳에 존재합니다. 11번째, 완구 코너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반대되는 항목이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12번째, 곧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다양한 설날 관련 물품들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린아이가 입을 법한 작은 설빔은 게시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입을 설빔을 찾고 계시다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13번째, 다이소의 스펠링은 DAISO입니다. 봉투에 DIESO라고 적혀있는 걸 보신다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단순한 출력 오류일 뿐입니다. 14번째, 계산대에 사람이 많을 때에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시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산대를 이용할 경우 여러분께서 구매하지 않는 물건이 찍힐 수 있습니다. 단순 기기 오류이므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만 절대로 그 물건을 포함한 채로 결제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팝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다이소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한가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다이소를 이용하는 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수칙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보, 내일부터 야시장 한다는데 갈래? 우편왔네. 야시장 한다고? 근데 메로나 때문에 길게는 안 한다고 하네. 그래, 그럼 그러자. 첫 번째, 야시장 오픈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입니다. 다만 최근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두 번째, 야시장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음식을 파는 구역과 취식을 할 수 있는 구역, 기념품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 호객 행위는 가능하지만 각 구역을 벗어난 호객 행위는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야시장 내에서 소매치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소지품을 잘 확인하여 소매치기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귀중품만이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 푸드 코너에는
달고나 뽑기 가게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달고나 모양 목록 중 손모양이 있다면 당장 구매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야시장을 구경하시는 도중 큰 나무 뒤로 길이 이어져 있고 길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여러분들이 구경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겨울철 대표 음식 붕어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팥과 달콤한 슈크림이 담겨있는 붕어빵 등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장의 붕어빵 중 붕어빵은 없습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로 누군가가 살아있는 붕어를 붕어빵에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7번째, 오락구역에는 사격 게임이 있습니다. 인형들 중 입가에 붉은 액체가 묻어있는 인형이 보이신다면 그 인형을 총으로 쏴주십시오. 단, 한 발로 명중시킬 자신이 없다면 그 인형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의 인형들을 맞추시면 됩니다. 8번째, 야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만약 한 노인이 당당하게 살아있는 생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구매 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번째, 야시장은 같은 패턴으로 길게 이어진 점포 탓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측 통행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길은 물론이고 자아를 잃기 쉽습니다. 또한 무방비한 상태가 되면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우측 통행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저희 야시장 내엔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메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점포의 나폴리탄 스파게티의 메뉴 표기에서 나폴리탄이 영문으로 쓰여 있다면 해당 스파게티를 주문하지 마십시오. 나폴리탄을 영어로까지 강조한다는 것은 분명 나폴리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업체에 의뢰하여 이동식 바이킹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이들만 탈 수 있게 해주시되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 주십시오. 모험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2번째, 저희 야시장은 일반적인 옷가지,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1층의 천막 점포와 일반 전통시장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야행성의 생물들을 판매하는 지하시장이 있습니다. 가끔 수칙서에는 살아있는 생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수칙이 보일 것입니다. 무시해 주십시오. 저희 야시장은 특별한 분들의 허락을 받아 살아있는 생물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3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파는 음식 중 고기꼬치가 있다면 무슨 고기로 만들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만약 그 상인이 대답을 피하며 음식을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입구의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십시오. 드신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4번째, 24번의 수칙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수칙입니다. 이 수칙이 존재한다면 안심하십시오. 15번째, 야시장은 밤에 활발하기에 밤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범죄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야시장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16번째, 야시장에 몇몇 불량 가게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혹여 식사 후 현금만을 요구하는 가게가 있다면
일단 지불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값은 꼭 지불하셔야 합니다. 17번째,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든다면 야시장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돌아주십시오. 그래도 쫓아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주위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어떤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18번째, 우리나라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후한 인심과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과장된 몸짓과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여러분께 무언가를 먹어보라고 제안한다면 인상을 쓰면서 지나쳐 주십시오. 야시장에서 남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인심과 선의의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견뎌내기 힘든 것을 떠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9번째, 아이들 주변에 광대 분장을 한 자가 있거나 그들이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다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매년 실종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항상 주위에 광대 모습을 한 누군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20번째, 몇몇 날에 야시장을 열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리고 있으며 혹여 까먹으시고 야시장을 찾아오시더라도 야시장은 열려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날은 여러분들의 밤이 아닙니다. 야시장은 밤에 열립니다. 시장이 열기에 낮보다 큰 더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시장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더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이, 괜히 갔네. 사람도 많고 시간만 버린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여보, 나 스터디 카페에서 일 좀 하다가 올게. 아니, 좀 집중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뭔가 오늘 집에서 일하면 집중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 앞에 새로 생겼잖아. 이름 특이했는데, 나폴리 스터디 카페 맞아. 알겠어. 다녀올게. 저희 나폴리 스터디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스터디 카페는 깨끗한 시설과 집중하기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의 공부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줍니다. 그 전에 저희 스터디 카페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며 여기 이용수칙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의 이용수칙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나폴리 스터디 카페의 이용권은 1일 이용권과 자유 이용권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일 이용권은 1시간당 2,000원, 자유 이용권은 30시간에 5만원, 50시간에 75,000원입니다. 두 번째, 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자석과 매일 소독 등 여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매장은 무인 스터디 카페로 입장하시려면 키오스크에 로그인하신 뒤 시간 결제를 완료하시면 입장 바코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여러분의 카카오톡으로 입장 바코드를 전송해드립니다. 이를 입구 앞에 있는 바코드 리더기에 읽혀주신다면 자동문이 열리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끔 입구 앞에서 입장을 도와주겠다며 바코드를 보여달라는 직원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 스터디 카페는 무인 스터디 카페입니다. 여러분의 바코드를 확인한다면 그들의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저희 매장의 좌석은 반투명한 가림막이 있는 1인석, 작은 방 형태의 1인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복층석, 자리가 옆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좌석,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룹실이 있습니다. 5번째,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집중에 방해가 된다면 스터디 카페 입구 근처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모든 좌석에는 조명이 하나씩 있습니다. 조명의 빛은 흰색, 상아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색들로 맞춰놨습니다. 만약 조명의 빛이 이와 다른 색이라면 눈을 바로 감은 후 조명이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를 찾아 부분을 다시 꽂아주십시오. 7번째, 간혹 천장에서 흙탕물이 떨어진다는 불편사항이 접수되곤 합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는 최근에 지어져서 누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PC방이었던 이곳이 빗물에 잠겨 여러 사람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사의 시작은 천장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흙탕물부터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흙탕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스터디 카페 관리인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8번째, 카페 내부를 걸어다니면서 누군가의 책에 펼쳐져 있는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사진을 본다면 그 자리의 주인 몰래 그 책을 덮어야 합니다. 몸이 동물원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 동물이 실존하지 않다는 걸 알 것입니다. 9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에 너무 집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과도한 집중은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10번째, 이용 시간이 다 끝난 좌석에 더는 앉아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다 지나간다면 그 후로부턴 그것들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의 영역을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매우 화날 것입니다. 11번째,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펼쳐둔 책의 페이지나 노트북 스크린에 여러분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일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은연중에 그것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했고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12번째, 휴게실에는 여러 간식을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파는 간식 중에 흙탕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캔 음료를 본다면 그것을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7번 수칙을 다시 본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째, 저희 스터디 카페에서는 강령술을 공부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강령술은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강령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도 만약 강령술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버 세모미의 강령술 소개 영상을 보면 됩니다. 세모미의 강령술 영상은 이 스터디 카페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강령술입니다. 14번째, 공부 중인 여러분 옆에서 위험해 도망쳐라고 반복적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스터디 카페 바깥으로 나가 지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5번째, 공부 중인 여러분 옆에서 위험해 도망쳐라고 반복적으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스터디 카페 안쪽에서 계속 있어 주십시오. 당연하게도 위험은 바깥에서부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스터디 카페가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나폴리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숙지하셔야 할 수칙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는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을 원하신다면 저희 스터디 카페 입구 앞에 있는 직원에게
입장하실 때 사용하신 바코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